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수급의 흐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정말 외국인과 기관 뚜렷한 색깔이 없이 매수하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한국가스공사, 파라다이스를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요, 동양생명, ISC, 금호타이어 정말 이렇게 색깔이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의 교집합은요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오늘 암모니아 관련해서 확실히 이쪽으로 수급이 지금 쏠리는 것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바로 1라운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라운드는 과연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1라운드 파이트! 자,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SK 하이닉스를 사고 있고요. 기관은 KB금융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건 연관성 없습니다. 맞죠? 네, 연관성이 없고요. 네. 일단은 SK하이닉스, KB금융 같은 경우에 각 메이저 주체들이 최근 들어봤을 때 또 가장 강력하게 사주는 업종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번 주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또 매수세로 붙여주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네.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계속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중장기적으로는 메리트가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기업 모두 사실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는 것보다는 중장기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KB금융은 지금까지 현재까지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두 종목군들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공통점을 보자면 정말 지금 시장, 지금 관점에서 봤을 때 꼭 체크를 해보고 그렇죠.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SK 하이닉스와 KB금융이 붙었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1라운드 승자 열어주세요. 승자는 외인의 픽입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일단 SK하이닉스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더 자세하게 더 많이 아실 것 같은 기업이 저는 SK하이닉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이제 네. 반도체에 확실히 힘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원래는 반도체보다는 다른 중소형 섹터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일단 이번 주 들어오면서 반도체에 계속 좀 강한 이야기, 강한 어조로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지수를 이끌고 있는 이 두 기업은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가격의 밸류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좀 드렸는데 이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의 수급의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지만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IT 전반적인 또 추세가 상승을 하는 상황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SK하이닉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참 이번 주간은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이벤트들이 좀 많아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본다면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 나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또 긴 휴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맞지 않는 한 주이긴 합니다. 하지만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반도체 IT에 조금 더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SK하이닉스 지금 시장의 예측보다는 빠른 주가의 회복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국계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부정적인 레포트가 나오고 나서 열흘인가요? 한 보름 뒤에 다시 지금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삼성전자 관련 기업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레포트 하나에 지금 굉장히 또 크게 휘둘렸었던 SK하이닉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전히 이 반도체 고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고점 사이클은요. 올해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작년, 재작년, 3년, 4년, 5년, 6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점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은 충분히 SK하이닉스 굉장히 매력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또 그 안에서 자세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PC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회복하진 못했어요. 회복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반기에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는 지금 시점이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네. 사실 모바일용 그리고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보다 더 많이 지금 수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는 결과치는 충분히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첫 1라운드 승자로 나왔습니다. 그럼 SK하이닉스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을 좀 잘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약에 제가 투자를 하는데 1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100만 원을 가지고 SK하이닉스 산다 그래서 오늘 다 사실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네. 총 2번 혹은 3번에 나눠서 생각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1차, 2차, 3차 중에 1차 정도를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사실은 SK하이닉스는 손절 라인을 굳이 잡을 필요가 있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10만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2차, 3차 추가 매수를 통해서 네. 평단 관리를 해가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매수를 했는데 쭉쭉쭉 올라가요. 그럼 올라가도 그냥 2차, 3차 비중은 그냥 더 사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을 가지고 오늘 사서 내일 수익, 오늘 사서 다음 주에 수익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한 번에 사지 마시고요. 나눠 사되 조금은 목표가를 길게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 단기적으로는 12만 원을 드리겠습니다만은 1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15만 원 그 이상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SK하이닉스 뭐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는 뭐 매매도 가능하지만 웬만하면 SK하이닉스는 조금은 길게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천천히 매수를 하는 전략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목표를 12만 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팀장님, 만약에 네. 그럼 12만 원 선이 넘는다고 치면 추세적인 상승, 추가 상승을 더 노려볼 수 있는 거라고 볼까요? 그렇죠. 만약에 SK하이닉스가 지금 10만 7,500원인데요. 네. 12만 원까지 가면 삼성전자도 그만큼 또 많이 올라올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또 역사적인 또 신고가를 노려볼 수 있는 또 그때 되면 아마 10만 전자 진짜 가나요?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정도의 수급이 붙어 있는 상태일 거거든요. 네. 그래서 12만 원까지 도달하면요. 저는 충분히 그 이상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가 됐습니다. 12만 원이고요. 손절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에는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요? 2라운드 파이트! 1라운드는 오스템 임플란트, 외국인요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고 있고요. 기관은 덕산 테코피아를 사고 있습니다. 자, 뭐 이번에도 공통점은 따로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공통점은 따로 없는데 일단 올해 들어오면서 실적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또 커져갈 종목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스템 임플란트는 올해 2분기 들어오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셨을 종목입니다. 네, 임플란트 관련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많아지지만 지금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도 충분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덕산테코피아도 마찬가지예요. OLED 반도체 관련 장비주로서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기업 모두 굉장히 또 좋은 실적을 냈었던 올해이기에 충분히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라운드 오스템 임플란트와 덕산 테코피아가 붙었습니다. 자,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승자도 열어주시죠. 자, 기관의 픽. 오늘 기관 1승 1패, 외국인 1승 1패, 덕산 테코피아를 선택했습니다. 네,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굳이 체크를 더 디테일하게 드리지 못한 네. 것뿐이지 제가 앞서서 오스템 임플란트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일단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가고 있기에 지금 시기에 조금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은 두 기업 중에는 덕산테코피아가 맞아요.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 두 가지 산업군에서 모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 OLED 그리고 2차 전지 이 첨가제 시장에서 네. 굉장히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덕산테코피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OLED 산업, 2차 전지 산업, 지는 산업이 아니죠.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핫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고 핫한 산업인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의 실적, 하반기뿐만이 아니고요.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 기업 이야기할 때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에 대한 비중을 이제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죠. 네. 이 배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요, 기존 배터리보다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더 성장 동력, 모멘텀으로 삼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덕산테크코피아가 지금보다 더 주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요즘 시장에서 좀 주목받는 종목들의 트렌드를 보면요. 저는 그 부전공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뭐 OLED 전공으로 그렇죠. 하고 2차 전지를 부전공으로 하는 뭐 기업들이 요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덕산테크코피아도 상당히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덕산테크코피아의 가격 전략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일단 덕산테크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위치에서의 트레이딩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일단은 오늘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서 오늘 종가에 두 번에 나눠 산다 생각을 했을 때 1차 정도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네. 나머지 2차는 만약에 내일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그때 종가에 사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당연히 이 33,700원이라고 하는 8월 13일 날 기록한 고점은 넘어서 37,000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의 매매이기 때문에요. 손절선을 짧게 드렸습니다. 27,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은 손절을 하고 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산테크코피아의 목표가 37,000원,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3라운드 김태성 팀장의 공략주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공략주 어떤 걸 가지고 왔을까요? 자, 오리온 홀딩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스쿠파이터를 하면서 지주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 주셨던 게 전공과 부전공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 자, 딱 그 이야기야 맞물리는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 해요. 네, 부전공을 해야 취업도 잘 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에 많은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무슨 일들이 있었냐? 해당 기업들의 좋은 점은 이미 다 시장에 노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상반기보다 더 좋은 주가의 모습을 보이려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성과 아니면 또 다른 새로운 색다름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네. 자, 오리온 홀딩스,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음식료 업종 기업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당연히 본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판매 가격을 인상을 한 부분이 하반기 실적에 굉장히 큰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일단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소비자의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지만 네. 기업 입장에서는 또 높은 마진율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적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제가 오리온 홀딩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 그러한 본업이라기보다는 지금 오리온 그룹이 이 백신을 포함해서 제약 바이오에 지금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 추가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백신 기업하고 지금 MOU를 체결을 하면서 중국 시장에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에서의 이제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승인을 하기 위해서 승인 네.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 시장 내에서 백신이라든지 약간 결핵 백신입니다. 결핵 백신 이러한 부분이 상용화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준비를 다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오리온 홀딩스 기존에 알고 있던 본업 거기에 부전공까지 잘 살린다라고 한다면요. 네. 지금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전공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식품의학과 전공을 하고 그렇죠. 의대 지금 부전공을 노리고 있는 오리온 홀딩스인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오리온 홀딩스 원래는 잘 움직이지 않는 종목인데요. 오우,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잘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 이렇게 한번 시세 탄력,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꾸준히 올라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리온 홀딩스 오늘 종가에 1차 매수, 그리고 내일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2차 매수 이렇게 나눠 산다 생각을 하시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백신 제약 사업부입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면서 25,000원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1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온 홀딩스의 가격 전략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5,000원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3개의 종목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